근데 중요한 건 2018년도에 이제 저희가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이 됐습니다. NC에서도 기업마다 이제 채택하는 그 모듈 방식이 다르죠. 네, 저희 지금 사원증 딱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원증을 여러분들 목에 거실 수 있는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워터 현황, 채용 제도, 그리고 저희 채용 제도에 대해서 쏙쏙들이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K워터 하면 코리아 워터의 약자인 만큼 물 전문 공기업이죠.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이고, 그동안의 댐이라던가 광역상수도, 또 지방상수도 포함해서 건설관리 업무를 주로 해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획도시인 구미라던가 창원, 여수 같은 산업단지 조성도 참여를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건 2018년도에 이제 저희가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런 건설관리뿐만 아니라 환경가치, 수질, 수생태 등의 환경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핵심 가치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핵심 가치라던가 아니면 인재사항이라는 용어로 각 기업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 이런 항목들을 축으로 잡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본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의 74년도인가 이전을 했으니까 본사를 대전으로 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 전문 기업인 만큼 제 본부가 강을 중심으로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입사 지원하실 때 저희가 전형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이 유형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어디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K워터만의 채용 제도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관이 아마 동일할 건데요. 공정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채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년 채용 제도의 특징은 이제 능력 중심 채용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기 전형의 직무 능력 평가를 신설을 했습니다. 요거는 전공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하고 공정한 입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나이, 학력, 전공, 성별 무관하게 누구나 최소 입사 지원 자격만 넘으시면 필기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최소 자격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 공고를 띄우면 공고문 뒤쪽에 이렇게 직무기술서라는 걸 같이 첨부를 해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어떨 때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계속 행정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그쪽에서는 근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 쪽 학과를 졸업해서 이공계열 쪽에 입사를 취직을 해서 경력을 한 2년 쌓았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쌓은 스펙이 이공계열과 경상계열이 섞여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직무기술서를 살펴보시면 내가 이 직렬에 조금 더 자신이 있다라는 걸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면 행정, 기술 직렬이면 직렬별로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이고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 정하기 좀 막막하시면 가고자 하는 기업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기업의 공고문에 딸려있는 이런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NCS 필기시험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NCS 문항의 절반 수준, 40문항을 저희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NCS도 기업마다 이제 채택하는 그 모듈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K워터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어떤 성향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가를 궁금해 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NCS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보시고 나면 자기 자신의 점수도 공개를 해드리고 또 이제 그 해당 선발 단위의 합격자 평균 점수도 같이 공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이 신청 절차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분들은 총 4분 정도를 늘 선임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인 2분은 꼭 외부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채용의 모든 단계에 감사인분이 참여를 하셔서 통제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제에 대해서 지금 아마 취준생 분들은 좀 아실 거고 아직 1학년, 2학년이신 이제 저학년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채용 목표제를 정책에 의해서 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 또 채용 선발 인원의 일정 비율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저희가 목표하는 30%, 35%에 미달하면 여성을 좀 더 목표만큼 올려드리고 혹은 남성분이 부족하시면 남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양성 채용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올해의 특징은 이제 이전 지역 인재 목표제가 저희가 20년부터 처음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충청 인재를 대상으로 총 선발 인원의 18%를 의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한 결과 작년 수치인데요. 일단 비수도권에서 과반이 넘는 분들이 입사를 하셨고 여성분들이 35% 그리고 대졸이 아닌 고졸자 분들도 10%가 넘게 입사를 하고 계십니다. 밑에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매년 선발하고 있는 채용 인원이에요. 그래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만큼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세부적인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규직 채용이라고 하면 일반직, 운영직, 전문직 이렇게 3가지 직군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직이 저희 회사의 직원 수 중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일반직이라 하면 옛날 과거 말로는 대졸 공채 수준의 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직이란 직군인데 그거는 고졸 공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문직은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채용이기 때문에 학력이라던가 경력이 좀 괜찮은 스펙을 쌓으신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핀셋형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일반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크게 10개의 직렬로 나뉘어요. 행정 분야, 사무 분야라고도 하고 경상계열 분들은 다 이 행정직 하나에 응시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머지 이공계열 분들은 토목환경, 전기기계, 전자통신, 건축, 전산, 조경, 지질 이런 쪽에서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직렬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상계열을 졸업하셨더라도 본인이 전기에 자신이 있다 그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학력 제한도 없고 전공 제한도 없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분야로 자신 있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 모양이 이제 저희 채용 전형인데요. 먼저 아까 추후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지원 자격을 보시면 최소 어학 기준만 넘으시면 누구나 공평한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가지십니다. 토익 기준으로 하면 700점 이상만 되시면 되세요. 그래서 700점이신 분이시던 990점 만점을 받으신 분이시던 전혀 차등 없이 필기시험에 공평한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이후에도 채용에 어떠한 유불리도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별로 또 기준이 달라요. 어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 어학 성적을 다시 점수화해서 점수에 반영하시는 기관도 있는데 저희 K워터는 최소 자격만 넘으면 되시기 때문에 좀 어학 기준, 어학 성적이 높지 않으신 분들도 저희 공사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 필기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 필기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이 80% 그리고 올해부터는 직무능력평가라는 전공 필기시험이 20%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합격을 하시면 면접을 보시는데요. 이 면접은 채용 전형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직무면접과 역량면접 2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채용에서는 직무면접과 역량면접을 한 날 한씩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어떤 채용에서는 직무면접 먼저 보고 합격자에 한해서 역량면접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고문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면접이라고 하면 전공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하신 직무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이고요. 그리고 역량 면접은 인성 면접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NCS 직업 성격 검사라는 걸 보실 거예요.
이 직업 성격 검사는 어떤 걸러내는 그런 선발 기준은 아니고 면접 전형의 참고 자료로 쓰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하신 결과지를 저희가 면접위원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거는 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와 면접 전형을 다 통과하시면 최종 합격하시게 됩니다. 아까 이제 입사 지원 자격을 보시면 토익 기준으로 700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준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토익 스피킹, 오픽, 그리고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인정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나열된 어학 성적 외의 성적은 인정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고문을 과거 공고문을 한번 보시고 준비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 단계에서 저희가 받는 게 최소 개인 정보,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와 경험 기술서예요. 이거를 기재하실 때에도 이제 내 친구, 친한 친구의 경험을 이렇게 좀 쓰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끼실 거고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자기 자신이 경험한 솔직한 경험을 쓰셔야 이 자료를 나중에 면접위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분들이 해당 자료를 보시면서 꼼꼼히 질문을 하실 때에 자신의 경험이어야 아마 신이 나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타인의 경험을 쓰시면 우물쭈물하시고 좀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채용에 들어가는 자료는 정직하게 그렇지만 성실히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필기 전형은 아까 NCS가 80% 그리고 전공 필기 시험은 직무 능력 평가가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NCS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CS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그 중에 저희는 이렇게 4가지의 영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의사소통, 수리, 자원관리. 각각 20문항씩 총 80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80분. 그래서 한 문항당으로 보자면 1분의 시간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문항은 지문이 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능력은 빨리 읽고 빨리 판단해서 정답을 딱 찍고 빨리 넘어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공사 NCS만의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 영역 간에 시간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영역을 먼저 푸시던 앞에 있는 영역부터 푸시던 전혀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모의고사를 통해서든 접대해 보셨을 때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이다 싶은 영역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 이제 자신 없는 영역 순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영역 내에서도 쉬운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게 좋으시겠죠. 이게 예시 문항인데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필기 전형에서 20%를 차지하는 전공 필기 시험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10개의 직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각 그 직렬로 응시를 하시면 해당 직렬의 범위에서 90%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10%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목과 환경을 묶어서 하나의 직종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시설기술 직종. 그래서 직종 단위로 나머지 10%가 나머지 그 분야에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저 뒤쪽에 보시면 환경 전공에서 10%, 기계면 전기, 전자통신에서 나머지 10%. 근데 이 추가 출제 범위 10%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검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면접 참고 자료로만 쓸 뿐 어떤 걸러내는 기준으로 활용하진 않아요. 다만 이걸 보실 때 문항수가 150문항에서 300문항 굉장히 많고 시간은 한 30분 내외로 드립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변화가 많으면 혼란스럽다. 나는 가끔 내 방을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문항에 대해서 그런 기억이 있으면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셔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이상하게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답안을 찍으려고 하시다 보면 이 결과가 신뢰도라던가 일관성이 낮게 평가가 되십니다. 그러면 면접위원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불리하실 수 있죠. 누구나 성격은 다양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면접도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직무 면접은 이제 전공 면접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면접실에 입실하시기 15분 전에 서너 가지의 주제를 드려요. 그 지원하신 선발 분야와 관련된 서너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 그중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질문을 선택을 하셔서 15분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구두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15분이 지나면 면접실에 입실을 하시게 되고 입실하시자마자 한 3분 정도, 3분 스피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접 시간 동안에는 이제 위원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직무 관련 지식을 체크하시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역량 면접은 인성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역량 면접에 가시면 면접위원분들께 뭐를 드리냐면 그 처음에 입사 지원할 때 제출하셨던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그리고 조금 아까 보셨던 성격검사 결과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입사 지원 서류 모든 것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솔직하게 작성을 하셔야 여기 들어가셨을 때 신이 나서 답변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졸공채 수준의 일반직, 직군에 대한 채용 제도 설명이었고요. 이제 전문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직은 되게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분만 여기다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학위가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꾸준히 학위를 쌓아왔다. 혹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나는 경력이 좀 덜어 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응시를 하시면 유리하실 거고요. 전문직은 특정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재 전문가 아니면 수질 데이터 분석만 하시는 수질 분석 전문가 뭐 이런 식의 채용입니다. 그래서 채용 전형은 필기와 면접을 거치는 전형은 유사한데요. 다만 전문가다 보니까 이 채용의 직급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채용 직급에 따라서 이 출제하는 그 출제 난이도라던가 방식이 좀 틀려집니다. 아까 일반직 신입사원 수준이 여기 전문직에서는 원급인데요. 원급은 신입사원처럼 객관식 40문항의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높은 직급이 선입급부터는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보시게 되세요. 나머지 전형은 유사합니다. 이 입사 지원 자격을 보시면 아마 일반직과의 차이를 좀 아실 거예요. 신입사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던 원급이 자격 기준이 관련 분야 석사 또는 학사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 그러면 딱 아시겠죠? 아, 학위가 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전문직에 응시를 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직. 이거는 과거 용어로는 고졸공채 수준의 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역시 필기 전형하고 면접 전형을 거친다라는 것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난이도가 아까 일반직 대졸공채 수준이 학사 또는 뭐 기사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면 운영직은 기능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정수처리 운영관리사 3급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기능사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전형 방식은 유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그 K-워터 채용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 보면 인재등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go.kwwater.kr로 접속을 하시면 자기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채용 공고문을 저희 홈페이지에 띄우는 순간에 여기 등록되신 분들한테 그 소식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하시면 누구보다 빨리 K-워터 채용 소식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요즘에 많이 쓰시죠. 유튜브에 한국수자공사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홍보실에서 이걸 알려드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서포터즈 화면도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갈색 배경으로 이렇게 네 분의 신입사원이 앉아있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분들이 좀 많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다 저희 신입사원들입니다. 신입사원이고 저희 홍보실에서 그 이분들의 합격 수기, 뭐 합격 꿀팁이라고 할 만한 거를 인터뷰를 직접 하셔서 제작하신 영상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공식적인 제도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 영상을 보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하셨는지 그런 꿀팁을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같은 유튜브에 K-워터 채용 제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시퍼런 화면들이 몇 개 떠요. 이게 이제 저희 채용과의 직원이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을 한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저랑 비슷한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제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하셔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물 산업의 미래 주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워터 응원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 K-워터에 지원하셔서 좋은 후배로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